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해 아시나요? 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직업을 가진 사람. 일을 너무 과하게 하면 앓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직업병. 흔히 볼 수 있는 손목터널 증후군, 어깨 회전근 손상, 디스크라 알려져 있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부터 방사선과 소음 노출, 그리고 수은납 등 중금속 중독에 의한 병까지 직업병의 범위는 참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직업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직업병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마을의 식량을 얻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위험한 동물들을 사냥하곤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죠. 기원전 구석기에 그려진 프랑스 라스쿠 동물의 벽화입니다. 큰 황소 옆에 부러진 창과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최초의 산재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산재 피해자 가족에게 사냥해온 고기를 똑같이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최초의 산재보험쯤 되겠네요. 이러한 사회 안전망이 있었기에 우리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발전 속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요. 불과 다양한 재료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류는 일하면서 생기는 사고뿐 아니라 타면서 발생하는 연소 물질, 작업할 때 발생하는 분진과 가스, 듐, 중금속 등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들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히포크라테스가 이를 깨달았습니다. 질병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질병마다 특정한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환자의 직업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후배 의사들에게 환자를 볼 때 꼭 직업을 물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직업환경의학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요즘 의사들 환자에게 직업이 무엇인지 잘 물어보던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유해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일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병은 1980년대에 홍수처럼 불어났습니다. 급격한 산업화가 불러온 예상된 결과였죠. 하지만 기존의 의료 시스템으로 직업병에 대응하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직업병에 관해 알고 있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직업병에 대한 지식을 가진 새로운 의학 전문가 집단의 출현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등장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1988년 대한산업의학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였고 1995년에는 26번째 전문의학 과목으로 인정받았으며 1996년부터 산업의학 전문의를 양성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산업의학과에서 직업환경의학과로 명칭을 바꾸었죠. 그리고 현재 매년 35명의 전문의가 사회로 배출되어 근로자와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병 관리에 진심인 사람들, 대체 어떤 일을 하냐고요?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죠. 이를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생산직 근로자는 보통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 검진을 받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직업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도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분류되는데요. 일반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검사 항목의 검진입니다. 국가에서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정해놓았으니 잊지 말고 꼭 받아야겠죠? 그렇다면 명칭만 들어도 뭔가 달라 보이는 특수건강진단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진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검사 항목도 유해물질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근로환경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후 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 환경에 대한 의사의 이해도 동반되어야겠죠. 그래야 잘 검사할 테니까. 그렇다면 검사만 하면 끝이냐? 아니죠. 나머지는 근로자분들과 사업주, 보건관리자분들께 달렸어요. 결과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건강을 위한 공고사항을 되도록 꼭 지켜주세요. 공고와 의무사항들이 잘 지켜지는지 정부의 꼼꼼한 관리도 필요해요. 참, 암도 직업병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775년 런던의 정형외과 의사인 퍼시벌 포트는 굴뚝 청소부들 중에 음낭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해물질이 일반적인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암도 유발할 수 있다는 직업성 암의 첫 발견이었죠. 과거 영국에서는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들을 이용하여 굴뚝 청소 일을 시켰는데요.
이때 노출되는 콜타르피츠와 벤조파이렌과 같은 물질이 음낭암 발병의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직업성 암은 발생하는 전체 암의 약 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0.1%도 못 찾아내고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직업성 암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국내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1993년 방사선을 이용하는 비파기 검사원에서 발생한 백혈병과 성면 취급 근로자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이 우리나라가 인정한 직업성 암의 첫 사례였는데요. 현재는 항공승무원의 백혈병, 실외 작업자의 피부암, 학교 급식 조리사의 폐암도 인정되고 있어요. 직업환경의학과는 이러한 직업성 암에 관한 연구와 근로자들이 적절한 산재 보상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의 사례들처럼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위험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만 직업병에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죠. 요즘 직장에서 발암물질만큼 무서운 것이 사람이에요.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갑질과 같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도 직업병에 포함됩니다. 과로사, 뇌심혈관 질환, 정신질환 등 이 모든 게 직업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병원 밖 공장을 누비며 산업보건이나 팩토리 닥터라는 이름으로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일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관리 체계와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일터에서 직접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리 덕분에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만 직업병을 100%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직업병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업무 관련성 평가를 한다고 해요. 철저한 역학조사도 동반되죠. 근데 이렇게 잘 치료하고 보상만 하면 뭐 하겠어요? 직업병으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중량물을 들게 하고 폐암을 치료받은 근로자를 다시 광산에서 일하도록 한다면 건강 악화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치료받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업무량과 업무 내용을 조절하는 역할도 함께 하는데요. 이를 업무 적합성 평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가 여기까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피해뿐 아니라 환경질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환경오염 또는 불량한 생활용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과학적인 노출 수준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여 밝혀냅니다. 일례로 과거 성면광산 인근 주민들이 성면에 의한 질병을 많이 앓는다는 것을 밝혀내고 2011년 성면 피해 구제법을 발효시켜 현재 이 법에 따라 많은 분이 피해 구제를 받고 계신다고 해요. 직업환경의학과는 이처럼 환경성 질환과 관련된 법 제정의 과학적 근거 수집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등 근로자의 일터인 공장을 넘어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답니다. 365일 근로자와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직업환경의학과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과 전남대학교 병원에도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1993년 전남대학교 병원 6동 1층의 산업의학과 외래 개설을 시작으로 2003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의 정식 산업의학 교실로 인정. 2004년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외래와 건강증진센터 및 환경독성검사실을 추가로 개소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일하다 병이 생기거나 아프신 분 직업환경의학과에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배가 아프면 내과, 눈이 아프면 안과, 일하다 아프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찾아주세요.